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70만 경북 도민 여러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구호가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오늘 또 열심히 경북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대한민국은 농도라고 합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을 이루며 식량안보 및 환경과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우리 경북은 17만 농가에 350만 농민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생명산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1995년 이후 급격히 벌어져 2020년에는 도시가구 소득의 6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로서는 창피한 수준입니다. 197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 발전을 통해 중진국은 될 수 있으나 농업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등 전 세계 초강대국만 손꼽아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점점 위축되어 왔고, 이러한 농업의 경쟁력 약화가 농업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농업은 국제유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자재와 인건비가 동시에 상승해 생산비가 폭등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가가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수치화한 농가 구입 가격 지수는 올해 1분기 120.2로 기준연도인 2015년보다 20.2%가 급등했으며, 특히 농업비 지수는 141.4로 2015년보다 41.4%, 재료비 지수는 137.5로 2017년 대비 무려 47.5% 폭등하였습니다. 반면 농축산물 등 72개 품목 가격 지수인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127.3으로 기준 연도인 2015년 대비 9.8% 하락하였고, 농산물 판매 가격과 농기자재 구입 가격 수준을 비교한 농가 교역 조건 지수는 동년 대비 19.5% 하락한 99.4를 기록하였습니다. 농가 교역 조건 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비료값, 사료값 등 각종 경비와 노무비가 크게 오른 데 반해 농산물 가격 상승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쌀값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은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생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정부부터 논의된 포괄적, 점진적 한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소위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농가 교육 조건 지수는 더욱 악화되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농촌의 현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다가 면세유 인상, 농기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의 증가로 절체절명 상태임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무관세 수입 물량 확대와 같은 국내산 농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듯한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의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자 TRQ 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축산업도 사료값 인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세 축산물 수입 확대를 계획하는 등 숱한 파고로 농민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선 물가 상승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농촌은 우리의 근본이며 농촌이 무너지면 경북 또한 공멸합니다. 2020년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경북의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2개 시군이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지방 소멸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우리 도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23개 지자체 중 구미, 김천, 문경 등 11개 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봉화군은 2013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벌써 3년 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정 품목에 대해 전 3년간 농축산물 평균 가격보다 당해년도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의 80%를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21년산 사과, 약초, 감자, 홍고추, 생강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금을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상황으로는 기금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계에 직면한 우리 농가에 한 줄기 희망을 주고 시군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경상북도의 농업 대전환을 선포하시고 농업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전국광역자치단체 최초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는 지금이 농업 대전환의 적기라는 지사님 의지에 딱 맞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농촌을 힐링 공간으로 만드시겠다는 민선 8기 농정 비전은 농민에게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계실 거라 확신하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고물가, 고환율, 인건비 상승 등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경북 농업과 농가의 경영 안정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의 농가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철에는 외국인 근로자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 인력 확보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에 대비하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PTPP 체결 이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수입 농축산물 완전 개방으로 인한 대책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우리나라는 농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왜 항상 농업은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카드 정도로 취급받는 것입니까? CPTPP는 농업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자유무역협정보다 훨씬 높습니다. CPTPP의 농산물 자유화율은 96.1%에 달하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농산물 평균 자유화율인 72%와 비교해 완전 개방 수준인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업 분야에서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5년간 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중국 가입 시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CPTPP 찬반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CPTPP 체결 이후 특히 우리 경북에서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사과와 포도, 소고기 등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북의 주력 작목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수산업도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 각각류 등 수입이 증가하여 15년간 연평균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북 농수산업 피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협의회에서는 CPTPP에 관한 농업 분야 보완 대책으로 무엇을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은 자연재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수확량과 상품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은 안정적인 농가 소득 확보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해 재해 발생 규모와 빈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소득 안정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두고 있으며 이 금융원은 농협을 재해보험 사업자로 선정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때 재해보험 사업자는 거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민영보험사에 재보험 약정을 체결합니다. 다만 손해율 180% 이상의 거대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보험 형태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농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째, 지역별로 적용되는 요율 문제입니다.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요율은 시군 단위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이 요율의 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비롯한 가수의 경우 최대 요율이 최소 요율의 3.2에서 최대 235에 이르며 주계약의 경우에도 사과의 요율 격차가 112.9에 이르는 등 지역 간 기본 요율 격차가 매우 큽니다. 벼의 경우에도 전국 요율 격차는 20.9배에 이릅니다. 보험 요율의 지역적 분포도 지역별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고요율 지역과 저요율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사과 보험 요율은 인접 지역인 홍천군 보험 요율이 인제군의 56.4배에 이를 정도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는 사과와 배를 시군 단위에서 면 단위로 보험 요율을 변경 적용하였지만 같은 면 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농가와 미지급 농가가 있는 등 아직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 문제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 정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사과 생산비는 킬로그램당 2,233원이지만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사과 표준 가격은 킬로그램당 1,742원에 불과했습니다. 부사의 경우 꾸준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2019년 킬로그램당 2,507원이었던 표준 가격은 2020년 2,104원으로 약 16% 떨어졌고 21년에는 17%나 더 떨어진 것입니다. 인건비며 자재비는 매년 오르는데 보험 표준 단가는 너무 터무니없이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기준 착과수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200개 달리는데 그중 100개가 떨어져도 기준 착과수가 4, 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선 피해가 전혀 없다고 산정합니다. 그래서 농민들 사이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은 보험이 계속 대상 품목을 확대해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많은 비대상 품목과 피보험자의 가실이나 책임이 없는 순수 재해에 대한 보험임에도 20%의 보험료 자부담이 있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할증까지 붙는 보험료 산정 구조, 손해평가사의 방어적인 피해율 산정 또한 고질적인 논란거리입니다. 제가 농업정책과로부터 받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의 경상북도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율 자료를 살펴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는 확신마저 듭니다. 지난해에는 약 64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금년에도 약 1200억 원의 수익을 보이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임을 감안하였을 때도 지난해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왜 우리 농민의 피땀 흘린 돈으로 보험사의 배를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까? 농업재해대책법은 정부, 지자체의 재해 책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버렸고 그 빈틈을 메워야 할 농업재해보험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실한 운영에 끊임없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도 국회도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해 대책을 농협에 밀어버렸고 농협은 그걸 이용해 자기들 배만 불리려 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보험을 운영할 거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보험에 들어가는 국고며 지자체 지원, 농민 부담금을 전부 한데 모아 농가한테 직불금으로 주자는 어느 농민의 처절한 절규에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옷 벗어야 한다고 답변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의 답변이 웃지 못할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 드립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지역 요율보다는 개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보험인 만큼 농가 부담 비율 또한 더욱 낮춰야 합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급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 가격도 현실화하여 재해 발생 시 농가의 소득 안정 장치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님께 촉구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더 이상 현장 농민들을 위한 재해보험이 아니라 손보살을 위한 재해보험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님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타도 및 지자체 등과 연대하여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농작물 재해보험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